곧 대통령실 해명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식이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못 물어본 거예요, 차마. 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이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꼭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또 다 망쳐놓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 굉장히 구구절절 설명하셨는데 좀 안쓰러워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엄령이라는 거 자꾸 끌고 갈수록 민주당의 헛발질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경기도가 민주당 친문들의 망명 정부라고. 재취업기. 지금 서울시는 국민의힘의 망명 정부입니까?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바짝 긴장해야 될 댓글 하나가 있습니다. 딸꾹님의 댓글인데 말이지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차라리 서정욱이 낫지 않나 싶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 자극적인 걸 원하나요? 네, 조금 자극적인 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건 몸에 안 좋은데. 서정욱 변호사님을 슴슴하게. 오늘 아침에 라이브로 뵙고 왔으니까 약간 그 기운 묻어서 그 기운 받아서 그 기운 받아서 네, 조금 자극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네. 보통 1시간 정도 그 서정욱 변호사님을 얘기를 하고 오거든요. 방송 끝나거든. 그래도 우리가 서정욱 씨 방송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아니 그래서 않겠습니까? 조금 MSG 향이 아직도 라면 남아있어요. 스프 향이 남아있네요. 남아있어요. 매콤합니까? 약간 수프 냄새가 나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서정욱 기운을 받아 출연하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묻으셨죠? 많이 묻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성필입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아니 당직이 이제 또 다시 받아야 되지 않아요? 네, 이제 바뀌겠죠. 네. 혹시 뭐 예상되는 자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뭐 예상은 없고요, 뭐. 당직을 받을 수만 있다면. 원래 인사라는 게 네. 그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네, 것처럼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 지난번에 사실 누가 뭐래도 네. 한동훈 캠프에서 맹활약했었는데 지금 소수 정이었단 말이죠. 당직을 받는 과정에서 네. 제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차마 하긴 좀 정치권에서 저러면 안 돼. 네. 정치권은 물론 뭐 그렇게 저여져 하는 해야 얘기해요. 돼. 이렇게 그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음. 그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는 지금 부실장 겸 대변인입니다. 좀 그러게. 잘해요. 아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엊그저께 주말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기획본부 그걸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원래 전략기획 파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전략기획본부. 네.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그래서 친한계 인사로 다 채워서 이렇게 아. 앞으로의 전략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고. 그럼 네. 그동안 전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략기획부총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강화하자는 차원이죠. 확대한 없었다는 거예요? 게 아니라 전략을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네네네. 수도권에서 또 중수청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젊은 네. 성룡 변호사, 박상수 신조 변호사 위원장.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친한계로 그렇죠. 분류되는 분들이 네. 이제 많이 포진을 하고 계시고요. 예. 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뉴스는 우리 신혜영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자의식 과잉을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등장부터 네. 카메라 앞에서 혼자 뭐 단독 플레이 하시던데 저요? 뭐 특별히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시작 전에 막 예. 저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요 달라고. 담요. 예. 네. 이렇게 열악하군요. 해주셨네요. 네, 다 같이 춥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법적 처분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외부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네. 총 혐의가 6개였죠.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네. 6개 혐의 모두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네. 이로써 이제 검찰 수사 명품백 수사는 한 10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고요. 이 결론을 두고 야권에서는 예정된 면죄부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의견도 좀 일부 있었다던데 그럼 뭐 있었습니까? 일단은 6개 혐의에 대해서 뭐 불기소 처분 자체는 만장일치인데 조금 네. 세부적으로 보면 알선수재 혐의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한 재판이 또 따로 진행 네네네. 중이잖아요. 이제 그 사건도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이 김 여사 관련된 이제 종국적인 처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소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도이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연루 의혹 사건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예, 예. 다음 주에 아마 결과 나오죠. 2심 예, 판결이 이심 판결 나오니까요. 나오죠. 예. 12일 날 나옵니다. 예. 네. 아 이번 주군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법원 판결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명품백 관련 수사 심의인 거니까 네. 별건으로 치고 예.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좀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이게 뭐 정치적 도의적인 그 사안으로 본다면 네.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사과한다고 한 대통령의 말씀을 네.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법리적으로 한다면 검찰에서도 이 불기소 처분을 냈던 거잖아요. 이거 언론사로 치면은 현장 기자가 부장님 제가 다 진짜 열심히 가서 취재해 봤는데 없습니다. 이거 정말 기사거리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부장이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네. 내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있는데 네. 내가 한번 다른데도 한번 물어볼게. 네. 했는데 물어봤는데도 네. 야 그거 알아보니까 진짜 기사 안 된다더라 아. 라고 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보다는 뭐 국민들이 왜 그러세요? 근데 그 취재 내용이 비유가 너무 취재 좋습니까?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 언론사 사주에 관한 거야. 네. 그래도 쓰지 마. 아니 쓰지 마. 그래도 마찬가지인 우리 거야. 다른 데서 현직 아니, 아니. 언론인을 앞에 두고 그런 네. 그 다른 데서 모욕적인 쓸 거예요. 언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 뭐 당연히 네. 죄가 있다면 물어야 되죠. 그런데 네. 이건 정치적 도덕적 사안보다는 법리적, 사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아주 협소한 의미로 네, 해석이 네.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부적절한 특히, 처신이 있을 수는 예, 있으나 특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폭넓게 적용돼서 음. 그 뭡니까 정적을 이렇게 좀 가두기 위한 좀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음. 만장일치였는지 아니면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니까 이게 더 큰 논란으로 좀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근데 이 있죠. 논란이 끝날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지금 예정된 그래요? 면죄부라고 하면서 네. 정쟁을 삼겠죠.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도 좀 일부 기자분들께 드렸어요. 네. 이 사안이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뭐 직접 대면이 아니든 서면이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해야 된다. 깨끗이 인정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국정 동력도 더 살리고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뭐 저 개인의 바람인지 네. 아니면 뭐 실현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르겠어요. 실현 가능성이 사람 얼마나 방금- 되는지. 또 방금 방점도 이 안 나올 수 소리는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네. 말했잖아 배고프면 밥 먹는다고.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는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더 힘을 좀 실어주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재수사 정도의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018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15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3번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내용 전체에 대해서. 네. 하지만 12건 정도는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8건 정도는 이미 그 수사팀의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받아서 압력을 많이 받아서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공고대로 간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을 할 때 이 설계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공정과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이 공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나오셔가지고 PPT까지 띄우면서 어쨌든 변론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검찰에서 장황하게 또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배제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검찰 시절에 그 검언유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그때 이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다 의견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네.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사심의위원회 내용을 누가 찬반이 몇 대 몇이었고 그때 어떤 내용이 오갔고 이거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공개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수사팀에서 이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네. 너무 이 과정 자체도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의 어떤 배우자와의 관련돼서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혜경 여사 10만 4천 원. 자기 거 바깥 빼면 한 8만 몇천 원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번에 출석을 네. 하셨다는 얘기도 있죠. 예.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니까 한번 저희도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론조사 겸해서 1번, 2번. 만약에 이번 수사심의 결과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이 수사 결과가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으시네요. 어떤 게 더 많은지에 따라서 아하. 여러분의 의견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수사심의 결과 우리 누르실 동안 예, 말씀. 네,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는데 뭐 저는 이현수 총장이 나름 검찰의 어떤 그 독립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선택을 한 문제라고 보고요. 뭐 결론이야 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자료 자체가 수사를 했던 자료만 올라가요. 근데 이 수사가 잘 된 수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아련하러 가서 검사님들이 이걸 다 조서를 받아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떠한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알선 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인지 거기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자료를 보고 이 수심위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불기소지, 증거 불충분이고 좀 애매한데 약간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심위는 그냥 검찰이 준 자료만 보고 이렇게 기본 결정하나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네. 이제 보통 언론을 통해서 안 사실이라든지 네.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언론 자료 보도보다는 수심위 자료가 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근데 하겠네요. 네. 예,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수심위 위원들밖에 없는데 저는 그 일단 재료 자체가 부실한데 어떤 근데 좀 나올 수 사건 있는 건 관련자들 출석시켜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할 수는 있잖아요. 없죠. 최재형 목사 예. 같은 경우는 무슨 법에 보니까 사건 관련자로 돼 있어가지고 네. 아예 처음부터 부를 수가 없게끔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ING예요 여전히 끝 아닙니다. 절대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야 뭐 당연한 거고. 사법적으로도 끝이 아니다. 끝 아닙니다. 이거 정권이 바뀌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됐든, 뭐 국민의힘 정권, 뭐 다른 사람이 됐든 무조건 수사합니다. 이거. 재수사. 아, 그래요? 네, 이게 재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는 아예 재판 가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를 못 해요. 예. 일사부재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다시 수사하면 수사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사실 역대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가족과 관련해가지고 네, 네. 다 뭐 형님이 뭐 그 감옥에 가시거나 아들들이 가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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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몇 번이나 말을 했어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재임 기간 중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정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오히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정권이 나중에 다음 대선 주자가 차별을 하기 위해서 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재수사할 수도 있고 저희 민주당 정권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민주당이 잡게 되면 이게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해결이 못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렇기 다 때문에 여러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신데 네. 그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불기소 처분을 내린 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거기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 검찰 네.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그거 얘기 들어가 다 보셨어요?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다 종합해 보니까 그래도 이거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게 뭐 잘됐다 못했다 나중에 수사를 할 거다 말 거다 뭐 정치적 차별화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건 두고 보면 알 거죠. 검찰이나 아니면 수심위가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네. 내용들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모르진 뭐 않았을 예를 거다. 들어서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바를 네. 전혀 모른다. 검찰이 얘기할 때도 저쪽에선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라고 하겠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얘기하겠습니까? 저쪽에서 주장하는 바도 다 소개하고 그에 반해 우리의 논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기소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하지만 현장에서 오디오 비디오 같이 듣는 거하고 이
A4지로 30페이지를 그렇게 계속 눈 빠지게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백은 이제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아 백은요. 김건희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게 뭐죠? 예, 아, 그러니까 안 갖겠다 이거죠. 예. 에이 그냥 그러면서 에이 안 줘도 돼 그러면서 아 그래요?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국고로? 예. 그럼 입찰 가나요? 공매 처분 되겠네. 공매. 원래는 뭐 들어가죠. 본인에게 돌려주라고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그 행정관이 네. 알아서 잘 돌려줬으면은 어. 또 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국고로 귀속되면 우리나라가 좀 더 공매가 부자가 되는 되면 건가? 아 300만 원. 300만 아니 원. 근데 신박한데? 공매 처분이 되면 이게 되게 싸게 나오거든요. 네. 그걸 치대영 목사가 다시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하고 1년번호 맞춰보면 이게 동일 품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네. 아 이건 무조건 공매가 돼요. 만약에 소유권 포기하게 되면 국고로 귀속되고 국고로 귀속되면 공매로 나오는 거는 뭐 공매로 보통 나오죠. 예, 보통 예, 그렇죠. 거기 사이트가 있어요. 예, 우리 홈페이지가 예, 있어서 거기에 예. 다 뜹니다. 그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백은 받아요. 원본이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당에서 검찰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이다라는 아니, 프레임을 짜갖고 최재형 하니까. 목사가 이거 자기가 준 거랑 다른 물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주장했어요. 있기 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네. 같은 물건이라고 확인해줬잖아요. 예. 어떻게 확인했어요? 영수증과 일렬 아니, 번호. 그 일렬 번호 다 확인했겠죠. 시리얼 넘버하고 확인했어요? 시리얼 그걸 넘버 제가 확인했냐고요? 그걸 검찰이 어떻게 확인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하면 안 되지. 책임졌잖아요. 네. 책임지고 자기 얘기했잖아요. 원본님을 확인했다. 그럼 그 백을 산 크리스찬 디올에 문의를 했겠지 안 했겠습니까? 예. 그거 안 하고선 검찰이 원본이라고 확인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인했을 텐데 네. 또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 최재형 목사가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그 천하람 의원도 말했잖아요. 이 사용 흔적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된다고. 아, 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은 네. 국고로 귀속이 되는 걸로 네. 이제 그럼 이제 백의 공매에 나올 향방은 되고요. 가능성이 높고 네. 누가 살지도 그러니까 참 공매 궁금하다. 처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예, 예. 저는 근데 이렇게. 공매처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불태울까요? 아니 제가 공매 나오면 이거 되게 사람들이 좀 관심 아니 있어. 이 정부에서 네. 이게 공매처분 나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그거야, 이걸 절차에 그렇게 네. 하게끔 돼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절차는 무조건 예외 사항이 다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예. 폐기? 아니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창고에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하든지 언젠간 간에 나온다. 아, 이거 대통령 기록물로도 안 돼요. 그렇지. 그 기록물로 아, 인정하는 이게 무슨 순간 대통령 이제 뭐 기록물이에요. 증거관련성 백화점에 가 인정해야 있어야 되고 될 거지. 뭐가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백에 관심이 많네요. 아, 우리 없어서. 아무튼 오늘 아침에 네. 유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출근길에 이제 이 결론을 두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네.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예.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 이게 말로 막 좀 공정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지와는 실제 행동이 조금 아니 뭐 이렇게 의지를 표명해서 이제 열렸고 결과가 나왔고 받아들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성향 가지신 것 같아요. 아이. MBTI에서 네. 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뭐 많이 참으셔. 점잖으신 분인데 예. 지금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님의 어떤 유튜브를 보면 네. 이현석 총장 엄청 비판해요. 거의 서정욱 아, 왜 변호사님 이렇게 서정욱 여기 바라예요? 옆에 이렇게 아니, 우리가 뭐 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지금 알아요. 여기서 뭐 서정욱 변호사 얘기해야 됩니까? 네. 아니, 그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통령실 쪽의 어떤 기류는 이현석 총장하고 이현석 네. 총장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 수사심이 소집한 것 자체가 네, 예. 대통령과는 아예 이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끊어졌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가끔 방송을 하면 힘이 쫙 빠져요. 아 그래요. 하도 당황스러워서. 아 무슨 말이야 이거? 어이가 어허이. 없고.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 화요일날 불러주세요. 아 저는 사실 내일 서정욱 변호사랑 이 주제를 다루는 걸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난주를 뜨겁게 뒤덮은 또 김 여사 관련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공천 개입 의혹. 예. 아, 네. 아침에 잠깐 얘기하고 왔는데 네. 여기 언급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또 아니요. 반론을 제기하시지 않고. 반론 할 게 없는 거죠. 약간 한 번 물러섰어요 지금. 근데 일단 네. 그냥 넘어갈 건 아니게 일단 뭐 개입했다 뭐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뭐 네. 물증 같은 게 공개된 건 아니에요. 문자가 공개되면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는 예.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긴 있다는 것은 네. 본인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게 공개가 될 것도 네.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에 아마 공개가 될 것 아, 같다.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개가 될 것 같다. 지난주 그렇죠. 주말에 MBC 그 뭐지 정치 인사 프로그램에서 장선철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에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현직
예, 기자분 계시고 네. 우리 전직 기자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기자가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보도를 할 때 이렇게 지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큰 이슈에 대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했을까? 아니, 저는 근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같이 예. 뭐 기자 생활을 네.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네. 그러니까 이 취재원의 신뢰성이 아하. 관건이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물증? 저는 기자가 이거 텔레그램 원본을 확인했거나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속 보도가 바로 나왔어야죠. 만약에 이렇게 뭐 부인하는 보도가 있었다면 네. 오늘이라도 당장 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지만 우리가 확보한 거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후속 보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뉴스를 준 사람, 네. 이 현역 의원 두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두 사람이 나 이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는 내가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해서 기사를 썼겠죠. 네. 거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못 받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을 물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얘기되는 것은 다 이러타더라. 이거 사실 뭐 총선 과정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뭐 복심인 누가 이번에 공천을 받는다더라.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더라. 네. 어떤 사람은 또 한동훈 대표랑 현대고등학교 동문이더라. 라는 식의 이 얘기들은 많이 돌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물증으로 나올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캡처 화면이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어떤 해명을 내놓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여하튼 카더라식 그 보도 외에는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이 네네네. 가정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 복덕방에서 얘기하는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니, 복덕방이 어때서요? 대통령실 해명이 그렇잖아요. 네. 해명 들어보면 네. 만약에 여사가 뭐 김영선 의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미수에 그쳤다, 불발에 그쳤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식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못 물어본 거예요. 차마 여사님 김영선 의원하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못 물어본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 그러니까 혼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한 거 만약에 아니라고 하시면은 사실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거 내놔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상의라고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자가 얘기를 하면 상의, 협의 뭐 이런 얘기인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얘기한 것은 그건 개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정강재 대변인 모실 때도 만약에 그런 비슷한 문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그 문자만 있었어도 큰 문제입니까? 뭐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당황하셨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이런 건 별개의 문제로 네. 뭐 아주 현명한 처신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는 공적 자리를 부여받은 자리는 아니죠. 권한을 부여받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게 또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과거에 이런 우리가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 개입 예. 문제로 처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판결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은 공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어떠한 사인이 그러한 공적 절차에 관여를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저는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아직은 가정의 상황일 뿐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워딩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릅니다만은 저는 어떤 이런 지금 가정의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네. 그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법적으로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두 분께서. 근데 저는 국민의힘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주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뭐 다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으면요, 그 제대로 된 지금 여당이라면 빨리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해야 돼요. 있다 없다 사실 유무.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여당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발짝 떨어져 있고 대통령실의 입장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여사님 문자가 있다라는 거는 이준석 의원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사님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많이 뿌렸고 너무 주변에 그런 대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게 많고 또 본인은 지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지우기 전에 캡처를 해놔버리면 예. 그것도 남아 있는 아니, 거거든요. 왜 이렇게 신이 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어봐도 글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근데 거거든요. 이게 뭐 네. 논란이 어느 정도까지 더 확산되고 추가 네. 보도를 통해서 사실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런데 뭐 사적인 인연에서 뭐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정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네. 강성필 위원에게 내가 이 지역 되게 어려우니까 네. 다른 지역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예. 라고 말하는 정도가 선의의 조언. 예. 이게 지금 아니 좋은 이준석 말로 대표 포장돼서 얘기한 선의의 거예요. 조언인가요? 조언. 아니 저는 네. 영부인이 방금 아니잖아요. 선의의 조언이더라. 저는 네, 영부인이 제 말이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이죠. 네. 제가 아니, 선의의 조언 정도로도 아.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이거 내일 않겠나. 서정욱 변호사님 또 얘기하실 건데 네. 사인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꼭 예를 꼭 김태호 그 경남 전 도지사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의원 네. 핑계를 대던데 김태호 의원한테 자기도 형님 뭐 어디 김해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예. 뭐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랑 뭐가 네. 틀리냐 아하. 같은 사인 아니냐. 근데 저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봐요. 아주 잘못된 제가 지적이죠. 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네. 치고 어떤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제가 그냥 묵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분에게 제가 잘 알아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한 다음에 네. 대강의 문제는 네. 그냥 제 손에서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그 잘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분도 네.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핵심은- 맞춤형 예. 공약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으로 옮기면 이걸 확인이- 아직 단순히 확인 안된 예. 거죠. 김건희 여사를 사인이라고만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저는 거기서 약간 맹점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심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그렇죠. 중간에 분명히 공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공직을 그러면 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그 판결문하고 똑같이 가요. 그때는 공무원들이 정무수석실에서 그걸 나서 가지고 선거를 뭐 획책하고 뭐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이런 그랬기 때문에 처벌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면 이 공직자에게 교사를 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공범 내지 경범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중간 과정을 딱 빼놓고 김건희 여사가 무슨 공무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이슈가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총선 과정 속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뭐 나를 쉽게 말해서 건드리면 더한 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이 망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의 내용이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만약에 했다는 가정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불발이 그쳤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잘 막았다는 방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잡음이 네. 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이 이슈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호재. 왜 내가 막았어 김건희 여사의 개입을. 나쁠 거 없다? 나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한동훈 대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언급이 없어요. 왜냐면 예. 아직은 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이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꼭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또 다 망쳐놓고 자기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여론이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 제가 했던 말인데 극한 직업이라는 표현은 네. 제가 언론인에서 여당 대변인을 해보니까 네. 상당히 어렵더라. 네. 예. 여당 대표가. 야당 대변인은 그냥 뭐 네. 여당이 이거 못한다. 아, 이거 비판하면 되는데. 요새 막 계엄령 같은 거 보십시오. 뭐 근데 독도 이런 거 그러니까 한동훈 근거 없이도 대표는 그냥 막 주장하면 되는 당정 의지가 거거든요. 명확하면 여당 대변인 역할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아 그래요? 아 그래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한동훈 대표는 쉽게 말해서 정치를 바둑처럼 두려고 한 수 두 수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대통령실에서 오목두두시 막 둬버리니까 알까기 막 하고. 네, 말까지 보니까 삼삼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런 극한 직업에 네. 그 좋은 정치력을 발휘하면 더 네. 큰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당 대표라는 게 역대 여당 대표 모두 이런 그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면 여당 대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잘 갖고 예. 가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정말 그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지 고민이 않는 아주 큽니다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네.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미국 갔다가 이제 대선 1년 전에 오시는데 네. 조기 등판 하셔가지고 네. 실제로 지난 총선 때 여사의 입김이 뭐 좀 공천 명단에 작용을 한다는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도 있긴 있었잖아요. 정광재 대변님 저 좀 봐주세요. 아니 네. 근데 그거는 네. 뭐 그냥 돌아가는 얘기를 네. 종합한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문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나요? 그런 소문이 있다. 알겠죠. 뭐 알고 있어요. 돌아가는 얘기가 예.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예. 아니 그러면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직 대통령일 때 네. 김정숙 여사와 친하다는 분 아니면 2016년에 누구? 누굽니까 목포에 땅 샀다가 손혜원이요. 아, 손혜원이요. 승명여고 김정숙 동창. 예. 사랑 숙명여고 동창이기 때문에 결과가 공천받았다는 안 파다했잖아요. 결과가 안 그러니까 좋았죠. 그런 경우가 아. 그냥 그때 당시에 돌아가는 정치권의 얘기로는 굉장히 많았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문은 날 수밖에 네. 없다. 기존에 생각을 해보시면 국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청와대에 있었을 시절에 제2부속실장이라든지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장 출신이에요. 예. 그럼 제2부속실이 뭐예요? 영부인 여사, 예. 아마 이렇게 여사 네. 보좌 의전하는 하는 거죠. 하잖아요. 그러면 여사가 그래도 항상 이렇게 근접해서 그리고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면 총선 때 되면 저도 이제 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그래도 좀 나가서 뭐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런 어떠한 그런 내용이 이제까지 밝혀진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그리고 그 여사가 막 문자 보내고 막 이런 게 한 번이나 드러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이제까지. 근데 이게 왜 김건희 여사만 이런 것들이 발각되고 아하. 또 언론에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아직 뭐 이게 뭐 문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모두 나오는 걸 지켜보죠. 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입니다만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는 호재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저희 김 여사 관련 네. 언급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30분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진행 잘하시네. 네, 우리 신혜영 기자입니다. 예.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지금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이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나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지난 2월에 이어서 한 7개월 만에 만남이었는데 현장 장면 잠깐 네.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수 당해주십시오. 김정수 당해주십시오. 김정수! 이재명 대표가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네, 현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화이팅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뭐 이재명 대표 화이팅 한 다음에 뒤에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화이팅 한 다음에 뒤에서 누가 김정숙 여사
화이팅을 외쳐요. 네. 그래서 이제 김 여사가 약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웃는 장면까지 활짝 나오는데, 웃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검찰 수사가 이제 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 관련된 것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단체로 화이팅을 외친 게 아닌가. 네. 예. 지금 근데 만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적절한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미뤄지지 않아요? 아니 그 당 대표 네. 선출된 네. 다음에 그렇죠. 지도부가 같이 가서 코로나 이렇게 걸려서 코로나 한번 때문에. 미뤄지고. 그것 예. 때문에 예. 그것 원래는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동병상련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 약간은 친문들이 약간 약간 멀어지는 타이밍이었는데 다시 이게 아하. 딱 본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 붙으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 이 민주 진영 하나에서 뭉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웃고 있겠죠. 이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다. 이렇게 아니 표현했어요. 이건 아유, 바른 말 고운 이건 말이죠. 진짜 용산에서 정말 정무적인 판단 못하고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냥 검찰이 알아서 하게끔 냈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용산에서 이런 거 다 컨트롤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 진짜 한동훈 대표 하나도 안 도와주는 꼴이라니까요. 이것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전혀 그러니까 윤석열 해롭게 하는 대통령이 거다. 한동훈 대표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저는 느끼는 왜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말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친명이라든지 지금 어찌 보면 친문이라든지 친문 세력이 친명하고 안 붙어요. 이거 약간 좀 화학적으로 결합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물리적으로는 결합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은 총선하고 대선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연합체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에 말했잖아요. 저번 대표 되자마자 선거 연합 세력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친문 세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게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안 지금 좋다고 봐요. 얘기하신 건 뭐 굉장히 정치 정략적인 뭐 그 발언이고 네. 정치 프로그램입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네. 수사를 하다 보면 뭔가 혐의점이 나와요. 네. 그 혐의점이 나오면 검찰 뭐 해야 됩니까? 수사해야죠. 평점에서 수사해야죠. 언제?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문다혜건 문재인이건 정광재건 그 결과는 같아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좌 들여다 보니까 2억 원이 출판사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이거 디자인 비용입니다. 누가 출판사 디자인 비용을 2억 원을 줍니까? 아니 그럼 그건 5천만 원은 어디서 왔어? 아니 1억이에요. 거기서 출판 디자인은. 여기서 2억 원이 2억, 아니, 2억 총 원이라고 다른 했어. 돈이 총 얘기. 어쨌든 그러면 2억 원이 어떻게 옵니까 딸에게? 네, 근데 그리고 음. 친구 이름 가오로 치고 김정숙 여사라고 같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돈 왜 이렇게 보냈지? 본인이 직접 줄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자신의 계좌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검사라 우리 강 의원님 네. 검사예요. 네. 그 계좌 검사 아닌데요? 봤더니 네. 이렇게 수상한 돈 거래가 있어요. 네.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사 잡아야죠. 거예요. 언제 잡아? 곧바로 4년 후에 잡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오, 이게 나온 돈이 게 지금 안 나온 게 나쁜 놈인데 해놓고 1월부터 자, 수사가 4년 후에 하자 이건 본격화돼갖고 아니지. 네. 지금에야 이제 그 어떤 단서들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전 사유에 대한 건 네. 좀 예전에 잡은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돈 그렇죠. 수상한 돈의 움직임은 그리 오래된 일 우리는 아니다. 경제 공동체가 네.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네. 했는데 운명 네. 공동체면 운명을 같이 해야죠. 아니 그죠? 아니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퇴임 같이 후에 해야 되는 거 빠지게 아닙니까? 아니 퇴임 후에 돈 거래까지 그걸 왜 들여다보냐고요. 그게 전 사위가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에서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2억 3천만 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퇴임 후에 돈 거래까지 그걸 뒤져보냐 이 말이에요. 무슨 혐의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 민주당에 있었을 때 아픈 예전에, 얘기하네 예. 또. 아니 그때 제가 그 우리 저기 어디예요? 저기 마포 갑에 네. 저기 웅래. 노웅래 네. 의원 그때 뭐 현장에서 무슨 좀 3억 원 나왔죠. 예. 나왔 예. 제가 그 현장에서? 현장 네. 제가 아, 현장에 네네네. 있었어요. 그 현금 나왔을 때 그래요? 제가 그때 압수수색 현장에 이제 자택 입회 변호사를 제가 예. 갔었어요. 예, 예. 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웅래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습니까? 아니 재판 받고 있습니까? 그 돈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돈에 대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돈이 나왔다 해서 집안에 현금 3억 나온 거 돈 이상하죠? 저도 놀랬으니까. 저도 갔는데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진짜 어디서 보니까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돈이 많으시구나 속으로 이 생각만 했죠. 근데 그걸 검찰에서도 이 현금 나온 거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기소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뭐 사업가부터 받았다고 하는 녹취록과 어떤 뭐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뭐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 이상하다 이렇게 볼 걸 자기들이 입증할 수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아니 처음엔 근데 그 돈이 나왔고 사업가에서 받은 돈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근데 대해서 결국-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니 근데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정말 그게 저는 잘못된 그 압수영장이 보면 결과적으로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하는 아니, 과정에서는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걸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압수영장에 보면 정말 다 압수하게끔 돼 있는데 유독 현금은 이렇게 두 줄로 그어져 있었어요. 판사가 그은 거예요. 아, 이 사건에서 현금은 상관이 없구나라고 해서 제일 첫 창기 압수영장에는 아예 현금이 지워져 있었어요. 노웅래 의원 사건 얘기하시는 그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자, 현금이 근데 얼마나 잠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거 현장상을. 이제 2억 5천 중에서 5천은 준 거고 2억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문다혜 씨가 그 출판에 대해서 기획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2억 원이 출판에 참여해갖고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책 7권 내봤는데 네. 사파 그려준 분에게 내가 80만 해봤어. 원 줬어요. 80만 원. 죄송하지만 이 정광재 대변인이 낸 거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거랑은 다르죠. 비교의 대상이 물론 아니죠. 뭐 그렇지. 그리고 두 있습니다만. 번째 또 뭉칫돈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그래 물론 이상할 수도 있지만 예. 아니 만약에 정말 그게 검은 돈이었다면 흔적 안 남게 현금으로 주지 누가 흔적을 남깁니까? 충분히 가능한 반박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조사하는 것도 왜 4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아, 대통령 지금까지 지지율이 몰랐잖아요. 아니 그 사위 네, 여기도 이걸- 포인트야. 사위의 특혜 채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보자기 5천만 원은 이제 퇴임 이후에 퇴임 보낸 이후의 거니까 이제 돈이에요. 시점은 아니, 4년은 아니.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이 특혜 채용에 대해서 이게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먼저 지금 유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 이 특혜 채용에 있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누가 수혜를 받는지 이런 과정 속에 전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루가 돼 있다면 네. 이런 과정 넘어가는데 아직 채용이 아직 특혜가 밝혀지지도 않은데 이 모든 게 다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막 수사가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래서 수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래서 기정사실로 그 하면 안 된다고요. 과정에서 이거를. 아니 아까 뭐 특혜 채용에 대해서 기정사실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아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과 아니, 그 관련해서도 과정 마찬가지죠. 있잖아요, 그거 과정. 다 과정이라고 과정이에요.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그게 왜 정치 근데 보복이냐? 아니, 수사-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수사는 거죠. 정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수사 자체가 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면 뭐든 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전 수사하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뭐 대통령의 딸이든 네. 저는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수사의 시기라든지 어떤 내용이 어떤 이게 언론에 보여지는 거라든지 네. 수사가 퍼지는 것들이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특혜 채용이 밝혀지도 않았는데 지금 특혜 채용 완전히 기정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있잖아요. 뭐 아니, 수사 제가- 시기와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총선 전에 하면 어땠고 아니면 6개월 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얼마나 더 떨어지고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하면 수사 시기가 적정한 거고 이건 수사 시기에 대해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 시기에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도저히 납득할 그러니까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네.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네. 어디서부터가 약간 의문이었냐면 갑자기 김정숙 여사랑 딸과의 돈거래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헷갈렸던 게 그 당시에 그 뭐지 예를 들어서 그 사이가 네. 월급 받고 막 그럴 때였나 예. 생각해봤더니 보니까 이거 최근 것까지 뭐 보자기 5천만 원. 네네. 이건 퇴임 이후예요. 이게 사건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보통 특수 수사를 하면 분명히 뭐 모르겠어요. 이상직 의원 측으로부터 무슨 진술을 받았을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를 계속 해가는 건데 어떠한 이 진술을 뒷받침해줄 만한 물증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상충되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나 네. 그랬을 때 안 되겠다. 야 돈거래 한번 뒤져보자. 계좌를 쭉 보자. 계좌를 쭉 한번 봐보자. 근데 요즘에 보니까 갑자기 김정숙 뒤에 이름이 있고 앞에 뭐 이제 뭐 지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수사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특수수사 이렇게 안 해요. 예. 명확하게 딱 진술 받고 그 다음에 정황 증거가 딱 떨어지면 바로 이제 불러서 안 오면
안 온 대로 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 보실 때는 뭐가 조사하는데 수사하는데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지금 이것저것 다른 거 이건 파보다가 예. 돈 얘기까지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소야 하겠지만 이런 네. 수사는 기소를 목적에 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계좌 털려면 영장이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떤 영장은 거는 많이 그냥 발부해 줘요. 해줘요. 예, 그냥 특히나 금융거래 영장은 법원에서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네. 지금 아마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이 시기에?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네. 그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 의원이 계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난주부터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이게 민주당에서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수습을 해가는 분위기도 했는데 네. 김민석 최고는 계속해서 좀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엊그제 유튜브에서 뭐 계엄 특강이란 걸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계엄이 이루어진다면 척결 대상이 누구겠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들어볼게요. 종전선언을 읊는 세력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이재명 대표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주부터도 계속 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의혹들을 좀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치 그 계엄 상황에서 뭐 군의위에서 척결될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굉장히 표현이 좀 과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최초 이거 김병주 의원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 처음에 이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어쨌든 군에서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대통령의 동문 충황고들이 예. 갑자기 요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군의 인사 시그널상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계속되면은 혹여라도 계엄이 발동되게 되면 계엄에 어떤 필요한 인사 조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인사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동문에 대해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조금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말씀 지금 뭐 보신 그대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부승찬 의원이 했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계엄 발동하면 MZ 세대들 다 가지도 않아요. 네? 엄마한테 바로 일러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과의 만약에 교전이 생겼을 때는 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계엄이 발동되면 뭐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지휘관들도 안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하지만 이게 북한과의 어떤 무력 도발이라든가 교전이 생기면은 그때는 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지휘관들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계엄 발동이 됐을 때 뭐 계엄 사령부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이제 방첩 사령관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는 국가의 거죠. 어떤 뭐 북풍 상황이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생겨서 네. 계엄을 발표한다 쳐요. 계엄을 뭐 네. 계엄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야 이 계엄 발표가 됐으니까 아니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싹 잡아들여 이렇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교전이 생겼을 때 네. 이런 계엄이 발동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그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든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건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이런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검증 결과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말을 해야 된다. 제보라면 어떤 내용에? 뭐 이제 제 생각에는 한남동 공간에 어쨌든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이 뭐 방첩, 특전, 뭐 수방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대화 내용 속에서 네. 어쨌든 그 오해를 4.16 에? 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이 정도의 어떤 내용 없이는 말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선에서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간 아직까지는 되게 좋은데요. 오늘 구독자 저는 근데 그 계엄령 관련해 갖고 갑자기 우리 걱정해 저 주시다니. 강 의원님이 네.
굉장히 구구절절 설명하셨는데 네. 좀 안쓰러워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까 조금 본인 안쓰러웠던 건 알죠? 아, 그거 알고 있어요.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아유. 굉장히 전 모든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네네네. 노력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네. 자기 객관화와 아, 사안을 굉장히 아. 객관적으로 보려고 네. 노력한다는 점인데 국민의힘이 이러면 무서운데. 조금 안쓰러운데 네. 왜냐면 계엄령이라는 거 자꾸 그 끌고 갈수록 해봐야. 민주당의 헛발질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요? 어디 네. 방송에 나와서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계엄령 내린다면 국민들이 그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저도 몇 번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불필요한 계엄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저 역시 제가 광화문에 가서 계엄령 해제하라고 시위 동참하겠다는 뜻이 명확합니다. 아니 그 만약에 그렇다면 김민석 최고가 설마 그 정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계속 근데 저는 그걸 한번 끌고 가는 걸까요? 먼저 얘기하시고. 근데 이런 네. 거죠. 자기가 늪에 빠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자꾸 허우적거릴수록 계속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네. 생각하는 하나의 그 가설은 뭐냐면 추측인데 김민석 최고의 그 형이 김민웅 씨입니다. 네. 김민웅 교수인데 그분이 지금 촛불 시민인데 촛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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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인가? 네, 촛불 행동이죠. 거기 있는데 지금 촛불 행동에서 지난 7월 달부터인가 8월 달부터 윤석열 탄핵 기금 5억 모금을 하고 이거 있어요. 맨날 서정훈 변호사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너무 가까이 지내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10만 원 약정서를 써요. 예. 약정 윤석열 뭐 그 탄핵 탄핵 기금 약정서를 얼마 이상 되면 윤석열 탄핵한다. 작성하고 올 연말까지 탄핵하겠다. 네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또 뭐 저도 예전에 막 이렇게 집회 나가고 그러면 또 이분들이 가장 그 우려하는 상황은 계엄 상황이에요. 이런 집회 자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들으신 거 아닌가 김민석 최고가. 그래서 계엄을 계속 얘기하시나?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럽긴 해요. 아, 이제 이게. 그게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분명하게 좀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제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네. 제보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좀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증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도 망설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 김민웅 씨여가지고 김민웅 씨 때문에 뭐 이런 탄핵과 아니,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네. 그쪽에서 들으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이제 어쨌든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로 저도- 계엄 특강까지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고 제보가 있는 그래서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내일 이- 모십니다. 네, 김민웅. 네, 인터뷰를 하기로 거기서 했어요. 밝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저를 그 다음에 부르셔야지. 근데 아니, 오늘 아침에 이분이 인터뷰- 그 학생운동하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예, 예. 이분이 학생운동할 때도 계엄은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1980년 5월이 마지막 계엄령인데 네네네네. 이분이 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그 뜨거웠던 1980년대에도 계엄이라는 것을 그 무소불위의 권력자들도 행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회 다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계엄이 두 전 필요 없었죠, 대통령도 계엄 아니, 없이도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이 했는데. 정부는 부품 공작을 할라 해도 못해요. 맨날 김건희 여사 이런 문자도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허술한데 무슨 부품 공작을 어떻게 네. 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네. 대정부 질문. 네, 오늘부터 대정부 시작이죠? 질문 나흘간 네. 하고요. 뭐 정치 분야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언급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날 10일 마지막 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올라올 것이냐. 예. 요게 하나가 관건이 있고 사실 오늘 제일 큰 화두는 그 여야정 협의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네. 여야 의정 의정 협의회. 이제 의사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의대 증원 가지고 내년부터 백지화하자. 일단 내년 건 안 되고 내후년 거부터 논의할 수 있다. 지금 뭐 입장이 좀 갈리는데 네. 저희가 잠시 뒤 인터뷰에서 대한 응급의사 회장을 모셔서 예. 인터뷰를 하니까 요 주제는 잠깐 넘어가고 네. 자. 또 정광대 실장님 모셨으니까 요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죠? 어제 한남동 공관에서 아, 만찬이 있었대요. 네. 이제 대통령 손좀 주제에 쉬겠네. 아니, 대통령 주제에 만찬이 얘기합시다. 있었대요. 넥타이 풀고 윤 얘기합시다. 대통령이 주제에 한 만찬이 만찬이 있었는데 있었고 저도 거기에 아침에 누가 왔냐 제목을 이거죠. 딱 보고 원래 30일을 보기로 했었는데 약간 뭐 의정 갈등 관련해서 좀 미뤄지고 막 이렇게 아니야.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객관적으로 멤버를 얘기하세요. 이제. 다시 불렀나 보다. 네. 지도부 만찬을 불렀나 보다 했는데 한동훈 대표 안 갔다고 뺄 사람 그러고 빼고 불렀어요. 뭐 한동훈 대표가 안 갔어요. 그 친한계 최고위원들도 몇 분 안 갔다고 하고 네. 못 간 거죠, 뭐. 안 간 건지 못 불러야 간 건지 불러요. 아무튼 누가 간 거예요?
일단 확인된 거는 인요한 최고위원이 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뭐 비한 최고위원과 일부 수도권 중진위원이 갔다고 하는데 이제 명단이 확인 안 됐어요. 거론되는 분들이 명확히 입장을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정강 제가 대표님께서는 아니라고 자리에 하시는데. 있었잖아요. 예, 예. 오늘 사전 최고회의에 예. 최고위원들 다 오셨을 거 아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들어봅니다. 관련해서 네. 얘기를 누구 갔냐? 뭐 종합해 보면 네. 종합해요.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하진 않으셨는데. 김민전 의원 자신은 안 갔다 아하.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성묘한 후에 형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다. 네. 아주 구체적이죠. 의성이신데. 알리바이가 있고요. 그리고 예. 이뇨한 형님 댁에서 밥 먹었는데 형님이 혹시 대통령 아니에요? 한남동 형님. 아니 선산이 대구자 선산이 아, 대구 대구, 경북 네. 어디인가요? 대구 경북에서 먹었다고 하던가요? 의성이 그리고 이뇨한 최고위원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네, 맞아. 요건 뭐 NC&D 정도로 그렇죠. 기자들의 질문에 네, 그렇게 했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 정도 답변이면 자,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뭐 그래서 이뇨한 최고와 아니시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도권 추정하고 있고 중진. 자 나머지 최고위원 김종혁, 진종호, 장동혁. 이분은 참석 안 했었던 거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연히 참석 안 했었고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보도되는 것처럼 대거 뭐 비한계 최고위원이 참석했느냐? 아하. 그건 아직까지는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예, 것 예, 같아요. 예. 네. 만약에 인유한 뭐 최고위원 말고 김재원, 김민전 두 분이 만약에 갔다면 이것도 또 가정이라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 그거 그렇다면 조금 이거는 뭐 왜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 아니 그럼 어떡해요? 아니 왜 방송을 안 해? 방송을 알아. 아니 왜 두 분은 그러셨을까? 지금 아 맥을 딱 짚네 그냥. 두 분은 지금 아직 네, 왜 참석했다고 그러셨을까? 얘기 안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뇨한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갔다면 네. 윤상현 의원은 워낙 그 윤 대통령과 뭐 친윤계라고 하진 않지만 예. 뭐 격이 친하는 없이 아니죠. 격이 없이 네, 아니 근데 이 윤상현 의원은 굉장히 한동훈 대표하고도 친합니다. 가까워요. 자기도 그게 선호하고. 특장점이죠. 둘은 네. 가깝다. 그분 다 친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뇨한 최고위원이 갔다면 이제 뭐 민심에 네, 대해서도 네, 좀 네. 듣는다고 했으니까 아. 요새 민심이라고 하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의료대란 갈등 관련한 예. 거니까 문자 뭐야? 그런 그런 거 아니야? 문자 왜 보냈어? 보호 필름 좀 붙이세요. 이렇게 폰트 좀 줄이세요. 그랬겠죠. 아니, 그럼 이 만찬의 성격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보통 그래도 뭐 타이틀이 있잖아요. 뭐 수도권 중진과의 만찬. 번개? 뭐. 번개 모임 어때? 아니 뭐 지금 아니 아까 저 장점이 뭐 객관화라면서요. 번개 모임 그러니까 아 이분도 갑자기 번개. 오목도 실용하네. 아니 뭐 대변인님 뭐 정신줄 놓은 거예요? 뭐예요? 번개 모임 아니에요? 번개는 아, 뭐야? 대통령의 소통 의지. 네, 소통 의지. 용산에서 본 게 오늘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잠깐 봐요. 근데 아침에 김종혁 최고가 네.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이런 만찬이 있다고 해도 사실 관저에서 있는지가 우리가 없는지 모르는 모르지. 만찬들이 정말 많단 그럴 수 말이에요. 있겠죠, 근데 이제 네.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이게 흘러나가질 않는데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참 특이하다. 뭔가 약간 특이한 게 의도가 아니라 있는 의도적이죠. 거냐. 그렇죠. 뭐, 의도적으로 의도가 매기는 거죠. 네. 누가? 알잖아요. 큰 형이 매기는 거죠. 큰 형이. 네, 큰 형이 작은 형한테 네. 매기는 거예요. 네 주변에 다 내가 부르면 오는 거야. 너는 오면 안 된다. 너희 주변에는 안 된다. 아 그래요?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거죠.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공세가 갈라치기예요. 네.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당은. 아니 갈라치기가 아니라 아니, 노골적이잖아요. 한계와 비한계를 지금 갈라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갈라치기 지금 노골적이잖아요. 한동훈 최고가 국회에서 오늘 그 윤상현 의원 토론회 네네, 갔다가 거기 예.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이제- 그 좀 늦은 이유가 끝나고 이제 또 기자들이 물어봤죠. 투머치 인포메이션인가요? 아니요. 물어보는 걸 대답을 해주세요. 다 좋은데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네. 아니, 끝나고 기자들이 어제 만찬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단히 삐지셨네. 솔직하시네. 대표 그래도. 패싱 논란이 있다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네. 그럼 추석 이후에 지도부 만찬이 잡혔나요? 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그 그거 김재원 취소된 최고위원이 말했잖아요. 내년 추석일 수도 있다고. 그 취소된 거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년 추석에. 아이,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취소된 비공개 거죠. 만찬 이렇게 비공개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보도가 되면 대표가 어느 정도 성격 파악을 하고 아 어제 이러이러한 취지로 만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보통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긴 한데 근데 모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상황을 네. 파악하기엔 또 네. 너무 오전에 일정이 아하. 타이트해갖고 네. 뭐 파악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 열리고 네. 뭐 어디 그 외부 인사 접견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그 행사를 가신 맞아요, 거서 맞아요. 뭐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도 않았을 네, 뿐만 네, 아니라 이게 상황 파악도 저희도 안 심각하게 상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저번에 만찬 연기됐을 때도 한동훈 대표한테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11시 반에 오전 11시 네, 반에 저희도 대표실에 뭐 연락 그렇게 왔어요. 뭐 이제 뭐 아니, 연락 근데 왔어요? 연락 왔어요? 보도 나가고 아니 근데 저랑 비슷하게 하셨나? 이렇게 짓궂으신 분들이 많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별로 이게 충격이 없었을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유 저 양반이 또 속 좁아서 또 삐졌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은 한동훈에게 호재다. 셔츠로 한컷 그거는 각자 이제 기사 제목 한 줄씩 호재고. 뽑아주고 가시나요? 아, 한컷 뽑았다. 가서 보고해 주세요. 네, 한동훈 대표에게 호재 플러스 될 거는 그거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마이너스 될 만한 거는 이 만찬. 그렇죠. 아니 뭐 마이너스 아니라니까요. 저번에 아니지. 이미 한번 당했는데 뭐. 요 정도는 뭐 큰 네. 타격 없다. 아유, 없어요. 그럼요. 이건 네, 전혀. 그러나 어차피 이건 강아지- 여당 당 대표는 그 맷집을 키워야 되니까 네. 이런 맷집을 키우는 과정이 어떤 아니 권력 의지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 봐봐요. 문재인 정부 때 정세균 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또 뭐야 그 송영길 대표 네. 다 평탄하게 지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맷집은 보통 야당과의 전투. 아니 그분들이 평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당시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뭐 대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아유, 무슨 이렇게. 말씀을 다 그분들 물론 뭐 대통령- 이제 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하. 그랬겠지만 이낙연 총리는 바짝 붙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최장 총리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좀 체급을 더 올려주기 위한 또 대통령의 뭐- 큰 그림. 아 근데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권력 의지는 더 커지지 않을까? 커지지. 아니 근데 한 가지만 네. 여쭤봐도 돼. 이게 좀 뭐 사전에 합의 안 된 또 여론조사 내용이긴 한데 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1대1 대선 구도 네. 양자 대결 네, 구도 네. 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한동훈 대표, 격차가 이재명 컸죠. 대표와 네.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네, 네, 어떤 그 차기 대권과 관련한 네. 거에서 그러면 지금 뭐 물론 오세훈 시장도 오늘 그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는 네, 하지만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결과는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하시나? 저희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시간이 시사저널에서 뭘- 한 차기 대권 양자 대결 여론조사였고 네. 이재명 한동훈을 붙였을 때 54, 35. 이재명 오세훈을 붙였을 때 54, 35 이렇게 동률이 나와. 아 그래요? 어떤 어쩐지 조사가 요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 격차에서 자세한 내용은 아시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렇죠. 홈페이지에 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굉장히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아침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좀 밝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귀여워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상민 씨 출연 안 하나요? 저 역시 오세훈 해줘야 잘 되는데. 따라하는데. 진짜 잘해.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국민의힘에 또 굉장히 소중한 소중한 그럼요, 자산이죠. 당연하죠. 네. 예. 네.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도 예. 상당히 큰 기여를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즘 최근의 행보는 굉장히 대권을 향해서 포석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병민 우리 여기 출연했던 네네. 김병민 지금 정무부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네. 지금 정무수석도 곽관용 남양주 병 그 위원장을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그래갖고 얼마 전에 진수희 장관도 예, 지금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가 있어요. 네네. 상당히 오세훈 시장이 중도 표심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두고 있구나. 하고 이게 있다. 좀 드러나더라고요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네, 소중하죠. 예. 근데 약간 당이랑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건조하네요. 지금 재밌는 표현 들었는데 경기도가 민주당 그 친문들의 망명 정부라고. 재취업 기간. 망명 정부. 그러면 아예 그러면은 뭐 지금 서울시는 국민의힘의 망명 정부입니까?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뭐 특별히 정치적 색채를 가진 사람이 갔다기보다는 네. 지금은 경기도는 다 정치인들이 분명히 갔는데 무슨 색채가 없어요. 전해철 뭐 네. 이런 예. 분들이 가서 여러 역할들을 하신다니까. 아 지금 도저히 민주당에서 설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도로 가서 근데 몸을 좀 숨기고 있다. 즉 과거에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친문 세력 아닌 분들은 싹 다 경기도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는 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원년 멤버가 경기도가 됐고. 좋네. 그러니까 일단 경기도가 결론은 대단한 예, 곳이에요. 1,400 인구 1,400만 명의 예산 뭐 데가 일자리 이런 것들이 네. 엄청 그리고 많아갖고요. 아니,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 혼자만 경선하겠습니까?
김동연이랑 훌륭한 자산이 있고 네네. 흑수저 출신에 기재부 출신에 경기도 도지사까지 역임해서 경험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25만 원 커야죠. 반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그래서. 선별 지원이고 선별 지원. 선별 지원이죠. 네,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 선별 지원에 대해서 호감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싫다고 했지만. 네. 일종의 하방 기관이네요. 그 하방. 그 우리 권력 투쟁에서 중국의 예, 모든 밀려난 사람들이 문화혁명 시절에 다 하방해갖고 거기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 서울특별시는 경기도가- 뭐예요? 거기도 하방기관이에요? 뭐 입방이요, 하방이요? 여러분 다방이요? 집에 가세요. 다방이요. 네, 여러분 뭐 25만 원대에서 25만 원 뭐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고민들이 네. 많으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터넷 가입만 해도 48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말고 휴대폰 그다음에 정수기까지 하면 최대 108만 원이 설치 당일에 지급되는 그런 좋은 인터넷 비교원이 있지요. 1670-2257 하나. 저는 저게 78만 원에서 왜 108만 원이 됐나 했더니 정수기 정수기가 들어갑니다. 포함되면 또 40만 원이 30만 원이 늘어나는 정수기 깨끗한 물 잘해야죠. 먹어야죠. 네. 다음 주 추석이니까요. 리볼드 네. 아르기닌도 꼭 이번 주에 준비하셔가지고 네. 다음 주 추석 피로를 잃어버리실 수 있도록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예, 하여튼 장르만 여의도 보고 왔다고 전화하시면 또 더 많은 사은품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자,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참 못 뵙게 네, 되거든요. 추석 연휴가 끼어 벌써 있어서 추석이야. 불러주셔도 올 수 있는데 제작진이 또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잘 모음집으로 편집하셔가지고 네.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번개 요거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